자, 가보지요. 여기랑. 자, 우리 이제 고전 소설 시작하죠. 첫 번째 작품에서는 설화 쪽 파트를 봤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수성지라고 하는 가전 문학 작품을 봤지. 근데 가전 문학 중에서는 수성지는 수능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육모나 구모 출제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고 지문 독해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볼 녀석부터는 이제 고전 소설. 전부 다 수능이건 모평이든 어디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핵심 작품들이니까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흐름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고전 소설, 흐름이라기보다는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죠. 주제별로 오늘 볼 작품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작품이 총 3개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작품에서는 위경천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지. 염정소설입니다. 그리고 4번 챕터에 나와 있는 달천몽유록이라는 작품은 몽유록계 소설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게 뭐였더라? 조웅전. 조웅전은 영웅 군담 소설. 자, 그래서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라고 표현할까? 기본 화소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일단 챙겨가면서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염정소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사랑 이야기, 연애담입니다. 남자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는 염정소설이라고 부르죠. 사랑 이야기인데 철수와 영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 리는 없잖아. 항상 뭐가 등장한다? 혼사장애 요소가 등장한다. 그래서 키워드 혼사장애 요소 찾아 놓으시고요. 두 번째, 몽유롭게 소설은 별표야.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작품 시작할 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 이 작품은 참고로 23학년도 수특에서 3학년도예요. 3학년 수특에서 원생 몽유록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달천 몽유록에 나왔는데 작년에 몽유록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의 특징과 비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도 분명히 나올 법한데 나올 법했는데도 안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전년도에 나올 법했던 작품들이 그 다음에 뭘로 변신해서 나타나더라? 모평에서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선생님 개인적인 예측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평 때문에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이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웅 군담 소설이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일대기 구조 나와야지. 영웅 일대기 구조.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위경천전 한번씩 해봅시다. 위경천전. 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염정소설입니다. 이 작품은요, 위경천이라는 인물과 하트, 소숙방이라는 두 사람의 연애담입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애담이 행복하기만 하면 연애담 재미가 없거든. 혼사장애 모티브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 작품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떠올랐으면 좋겠는 작품이 하나 있어. 이생규장전. 처음 듣는 작품 아니지? 이생규장전. 누구의 작품? 김시슬의 금옷이 나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마 이 작품 배웠으면 이것도 알고 있을 거야. 작품 구조가 어떻게 흘러간다? 둘이 만나.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별을 하게 돼.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재회, 만남을 하게 되고, 하지만 운명적인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지. 이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염정소설의 특징이고, 이 이별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봐고 우리가 장애 모티프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장애 모티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잡아가면서 작품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려울 건 없어.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조자료로 전체 줄거리 읽어가면서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갑시다. 갈게요. 위경천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줄거리 찾으셨죠? 전체. 보조자료 펴시고요. 보조자료의 위경천전 파트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 보조자료. 잠깐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읽어줄게요. 여기 맞아요. 여기 읽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서 쭈루루 넘겨서 위경천 찾아주세요. 찾으셨나? 선생님이 페이지를 계속 걸리적거린다. 페이지 못 남기게, 그치? 페이지를 못 남겨서
거기입니다.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줄거리 갈게요. 자, 위경천은 친구와 함께 동정호로 유람을 갔다가 동정호,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 가장 뭐랄까 절경으로 유명한 호수입니다. 유람 놀러 갔다가 재상의 딸 소숙방을 만나 은밀하게 인연을 맺는다라고 돼 있지. 자, 뭐가 시작된 거야? 만남. 동정호에 갔다가 동정호에 있는 승상이었나? 아니야, 잠깐만. 재상이 상국 그렇죠? 상국에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 집이잖아. 그런 것처럼 소숙방의 부모님의 집 소상국에 정원에 우연히 들어가. 야, 중국 중기 시대에 재상의 집이면 집이 어떻겠니? 겁내 넓겠지. 그냥 넓다의 개념이 아니고 버스 타고 돌아다녀야겠지. 그래서 정원에 실수로 들어갔는데 와, 이 꽃 겁내 이쁜데 하면서 돌아갔던 거야. 근데 그 꽃밭에 누가 있었을까? 운명처럼 그녀가 있었겠지. 그래서 수숙방을 만나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습니다. 만남 장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연히 만났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무슨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 후 위경천과 소숙방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움으로 인해 병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속되지 않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별인 거고, 참고로 그때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른다? 상사병이라고 부르죠. 좀 약간 투머치할 정도로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헤어진 것만으로도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혼인시키죠. 다시 만남이 이어지죠.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 1, 이별 1. 만남 2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혼인하게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위경천의 부친은 황제의 명에 따라 참전하게 되고 위경천도 거기에 서기직을 맡아 부친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에 출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별 2번 장면이 뭐야? 잠깐만요. 아니, 아무도 이걸 안 쓴 거야? 옆. 옆. 오케이. 이별 2번. 자, 그래서 출사하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정말 보고 싶었나 봐. 정말 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고, 야, 근데 상식적으로 밖에 일하러 갔으면 일 잘해서 그렇지 돌아오면 될 텐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었나 봐. 정말 못 보면 죽을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내 소숙방도 나도 죽을래는 아니었지만 같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 사랑 얘기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 별거 없겠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작품은 내용적 측면보다는, 자, 별표야. 이거 어디다가 좀 써줘. 어디다가 좀 써줘. 문제에 좀 집중하고 싶거든. 이런 작품들은요. 염정소설 나오면 딱히 어려울 건 없어. 내용 자체가 막 뭐 문장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항상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고전소설에서 문제를 틀리는가? 라고 한다면 맥락 파악이 항상 우선이야. 맥락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지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정서의 흐름 이해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단적으로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파란색 텀블러가 있어. 나는 이 텀블러가 처음엔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 아이 좋아.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뭔가 좀 디자인이 좀 물려. 그래서 싫어하게 되었지.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른 텀블러 쓰다 보니까 이것만한 게 없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좋아하게 되었지. 자, 이런 흐름이 있다면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이 대상을 좋아했다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공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기에 따라 달랐던 것 뿐이지 공존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 단어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둘 다 있었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단어만 보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단어만 보고 맥락 파악하는 거. 그래서 단어만 보지 좀 말자. 오케이?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요 얘기 부분을 선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까? 가자. 쭉쭉 가자고요.
자, 위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나 봐요. 참고로 우리 고전 문학 작품 읽을 때 무슨 생이라고 나오면 이거 생 무슨 뜻으로 번역하면 돼? 요즘 말로는 무슨 군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오케이? 과거에 관직에 아직 오르기 전에 한참 공부하는 사람을 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했었네요. 이생 규장전. 그러니까 위생인 거야. 무슨 클린 그런 거 아니에요. 위생이 이 말을 듣고는 놀라 눈물을 흘리더니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블라블라.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지만 소자가 불초하여. 불초한 건 뭐야? 불초한 건 뭐야? 못나서 라는 뜻이잖아. 못나서. 어휘는 잘 챙겨라. 기본적인 거다. 읽고 있는데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는 단어는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모르는 단어라고 했었어. 고전소설 정리하실 때는 그 일이 되게 중요해. 잘 정리해놔. 불초해가지고는 증삼과 같은 효성은 본받지 못했고 자아에 아픔을 끼쳐드렸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또 하나 체크.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사를 인용했다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증삼이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또 이름이 뭐였어? 자하. 그렇지. 자하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맥락상 이거를 증삼은 효를 실천한 인물쯤이 되겠구나. 그러면 자하는 불효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겠구만. 이런 판단은 가능하잖아. 고사 인용. 그 정도 맥락이면 충분해. 그런데 참고로 이 증삼의 사례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편이니까 살짝 들어만 줘. 왜냐면 자주 나오는 예문이라서. 이 증삼은 공자님이 사랑하신 제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최애 제자캐 중에 한 명이었어. 왜냐면 얘는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글을 외우면 그렇구나 하면서 시험은 잘 보는데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아. 근데 증삼은 가르쳐주잖아? 온몸으로 실천해. 사랑할 만하지, 그치? 야, 씨, 너 기출 공부 10번씩 해. 그러면 10번 할게요 하지만 않는 사람 같지만 걔는 진짜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야. 예쁘지, 그러면. 근데 효를 가르쳤단 말이야. 효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가르쳤고 집안에 뭐가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먼저다라고 말을 가르쳤어. 그럼 얘는 실천했겠지. 근데 문제는 얘네 집이 가난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어디선가 뭐 친구가 뭐 주거나 음식이 생기면 그걸 싹 다 어머님 드렸죠. 그리고 결국 본인은 영양실조로 사망을 합니다. 이게 효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음식이 생겼다 하면 다 어머니를 대접해 드리는 바람에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공자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수많은 제자가 있었을 텐데 제자의 죽음을 듣고 펑펑 울었다는 얘기. 아무튼 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만 알아두자. 그러니까 증삼 나오면 효 번역하셔도 돼. 자, 아무튼 아픔을 끼쳐드려서 불효막심한 죄가 이승과 저승에 쌓일 것입니다. 제가 속마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하면서 스토리를 시작하죠. 지난날 하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네요. 뭔데요? 친구와 함께 좋은 절기를 맞아 술 마시면서 남쪽 지방에 유람한 일이 있었죠. 가진 집의 자식은 이런 거야. 그렇죠? 얼마나 부럽냐. 그렇지? 이때 그만 소상국 댁에 잘못 들어가 경박한 행동으로 담장을 엿보는 죄를 범했으니라고 돼 있어. 자, 경박하다라는 말은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행위를 말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담장을 엿보다라는 표현 보이지? 그게 규장이죠? 규장이 담을 넘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야. 이거 규장이야. 체크해도. 그래서 담장을 엿보는 죄를 범했으니 만번 죽어 마땅한데 붉은 누각에서 한번 이별하고는 그래서 정원에서 만남이 있었고 붉은 누각이었나? 누각이었지. 누각에서 이별을 했었지요. 근데 이별을 한 뒤에는 이게 만리 강물의 산길도 험하고 소식을 통한 방법도 없고 오직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미친 병이 생겨버렸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나야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부모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눈을 크게 뜨고 말하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라고 말하면서 되게 독특한 장면이 나왔죠. 부모님이 두 사람의 연을 이어주는 조력자로 등장했다는 거. 이거 되게 특이한 거야. 당장 이생규 장전만 봐도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부모님의 잠대였어.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서 부모님의 반대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부모님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거 독특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자. 자,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하인을 불러서 소상국 댁에 보내면서 혼인을 청하고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분배했죠. 왜 늙은 아이를 불렀을까요? 갑자기 긴급 퀴즈. 아니 먼데 소식 보내는 거면 젊고 건장한 청년을 보내는 게 맞겠지. 근데 여기서 왜 늙은 하인을 보냈을까? 센스를 발휘해봐. 왜 늙은 하인이어야 되겠니? 이게 말빨이 중요한 거잖아. 가서 젊은 애가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전후 사정도 말 안 하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인지 벌어졌는지 사정 설명도 하고 상황 설명도 듣고 와가지고 조율 좀 잘해봐라 그런 뜻이겠죠.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나가다 말고는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더니 기쁜 목소리로 외치죠. 상국댁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요. 자, 그래서 심부름꾼이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누가 먼저야? 소상국이랑 위생내 아버지 중에서 누가 먼저 보낸 거야? 이쪽이 먼저지. 그쵸? 오케이? 사건 수수상으로는 이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나중에 들었지만 실제로 먼저 보낸 건 이쪽이야. 선생님이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어. 사건의 전후관계. 그쵸? 일단 더 읽자. 자, 삼변호권을 불러드리죠. 붉은 관을 쓰고 쇠로 만든 띠를 찬 팔척장신의 남자가 뜰에서 두 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상국에 편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팔척장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들아 팔척이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니? 팔척. 나이스. 척은 뭐랑 똑같은 단위? 자랑 같은 단위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는 30cm라고 했었죠. 그러면 8 곱하기 30cm니까 240, 2.4m. 말이 안 되죠? 그냥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건장한 남성 번역하자. 자, 건장한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산호로 만든 함에다가 비단과 함께 좋은 종이에 쓴 편지 한 통. 자,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닌 가문 사람으로 블라블라. 오케이. 뭐요? 자기소개하죠. 잠깐 여기다 쓰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얍. 누구죠? 이 사람은 소상국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장면 넘어가서 자, 그러다가 지난날 다음 장면이야. 아드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 디테일 잘 챙겨. 당신의 아드님이 우연히 들어왔어. 아이 저희 집이 좀 넓어야 말이죠.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우연히 들어왔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제 딸아이가 정이 많아서 문득 그 미천한 몸으로 꽃이 이슬해졌듯 다리 구름을 헤치듯 자 듣듣거리고 있으니까 무슨적 표현? 비유적 표현 챙겨주시고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옥이 깨지고 난세가 모여들지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 이미 사건은 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정원 안에서 자기 하인들이랑 룰루랄라 하하호호 하면서 돌아왔던 애가 남자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어이씨 눈이 띈 거 띠용 했겠죠? 오케이 한눈에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서 결국에 남은 목숨이 신랄 것 같습니다. 난세가 죽으면 봉헌새도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걸 법이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결혼 좀 시켜줍시다. 오케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편지에 목적을 밝히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군요. 뭐 어려울 내용 없어, 그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심부름꾼이 두 번 마저 절하며 저간의 그동안의 사정을 말하죠. 저희 집 아씨가요. 귀대의 아드님과 헤어진 뒤로 늘 꽃밭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며칠 전 어린 종 하나를 강천으로 보내서 아드님의 소식을 수소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주변인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중이지. 두 가지였어. 하나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플러스 하나는 하인의 말을 통해서 사건의 면모가 밝혀지고 있다.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 아 지난번에 그 관광부에서 지역 이름이에요. 어떤 젊은이 둘이 와가지고 놀다 가던데 집에 갔어.
라고 말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어쩌면 좋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니다. 뭐 장면까지 얘기하냐. 결국에는 그냥 아씨는 말 그대로 그 남자가 떠났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무슨 약속을 정해놓고 만난 건 아니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꽃밭에 가서 그녀를 만나고 그를 만나고 이런 식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갔을 뿐이지만 둘 다 그치? 보기 힘들어지니까 너무 가슴에 깊이 맺혔던 모양이야.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씨의 마음을 그동안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애가 아프기만 하고 답답하고 있는데 아씨가 잠든 틈을 타서 아씨의 비단 상자를 들춰보다가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몇 수 발견하게 되었어. 그동안에는 예쁜 시, 예쁜 꽃 뭐 이런 식의 노래를 많이 했던 우리 딸아이가 보고 싶어요 니마 이러고 있으니까 시가 이상하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주인 어르신께서는 캐물으니까 아씨가 다 말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전후소말을 고하고 아씨가 지은 시입니다 하면서 시를 꺼내드는데요. 자, 이 작품에는요 시가 여러 편 나와요. 총 3편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뭐 하기 좋은 지점이지? 문제 출제하기 좋은 지점이지. 상호 비교점이 잡히면 문제 출제 요소야, 그지? 그런데 기본적인 거 하나만 해놓자. 기본적인 거. 앞으로 자주 나오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설의 틈바구니 사이에 시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걸 보고는 삽입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삽입시의 기능에 대해서 당연한 것 한 가지하고 안 당연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것 2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거 뒤에 아마 보조자료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그냥 쓸게요. 기본적으로는 분위기나 정서를 표출해주는 기능을 하지. 그리고 당연히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 쓰면서 바로 이해되시죠? 오케이. 소설 지문 속에 시가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 압축적으로 빡 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녀석이니까 분위기, 정서, 함축 이런 키워드는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위 작품의 서수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삽입시를 통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며 정서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는 말이네 그러면. 챙겨주자.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데 참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시가 있는 경우도 많아. 특히 이생규 장전이 그렇거든. 시 한 편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즐거운 만남을 2번이나 가졌지만 이제 결국은 헤어져야 될 때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못 만나요 하면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사건을 요약 제시해 줍니다. 2번째, 앞날의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거나 복선의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는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문맥 보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게 될 또 다른 작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보는 건 딱 이쪽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챙겨두시고 가자. 내가 녹화 버튼 눌렀지? 가슴이 끔찍해요. 자, 편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버드나무 한들한들 연못엔 물가득 꽃떨기 우기진 속에 꾀거리 지적이네 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뭐뭐가 보이냐? 선경 안 보여? 앞에 일단 주변 전경 얘기했잖아. 저기 꾀꼬리 울고 있고요. 그죠? 저기 다 예뻐요. 그렇죠? 성경 우정 하나 더. 그리고 좀 이 정도는 얘들아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오케이? 연습 충분히 하세요. 2번째, 연못에 물이 많은 건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시 분석하듯이 하면 돼. 연못에 물이 가득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었어? 눈으로 봐서 알겠지. 그러니까 시각. 꽃떨기가 울거진 건 어떻게 알아? 또 시각. 꾀꼬리가 지저귀는 건 어떻게 알아? 청각. 그러면 우리는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해?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잖아. 동원해서 결국에는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 싶은 건데 슬퍼서 끝났네. 슬픔이란 정서를 전달하고 있네. 근데 이 슬픔의 정체는 뭐 때문이었더라?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거지. 그렇잖아. 지금 이 시는 누가 보내준 시야? 소상국이 보내준 시야? 소상국이 우리 딸내미가 이런 시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보낸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웬 시죠? 이랬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며느리감이 될 만한 제목이 되는지 보고 싶을 때 그 아이가 지은 글 한 편을 보통 그 뭐랄까 먼저 테스트용으로 받아요. 애가 문리가 어느 정도 튀었고 어느 정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인지 양반 집안에서 보통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격식을 다 갖춘 내용의 시라는 거, 작품이라는 거야. 오케이? 당신 며느리 될 사람이 애가 이 정도는 한다오. 오케이? 근데 되게 겸손하게 쓴 건 맞죠? 상국이면요. 임금님이 모시는 사람의 느낌. 오케이? 임금님이 떠받들지는 않지만 임금님이 모든 존재를 다해서 베푸는 존재. 근데 그런 사람의 딸이야. 오죽하겠냐? 그렇죠? 아무튼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시다. 뭐 어려움 없었죠? 슬퍼서 상사고 연주하니 곡조는 금슬인데 이제 그 줄이 끊어졌어요. 슬픔의 정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혼례를 청하게 되었죠. 근데 이해 8월에 외적이 조선을 침략했는데요. 황제는 위생의 부친을 임명해가지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3만 명 거느리고 요양으로 부임하게 했고 위생의 부친은 위생을 급히 불러서 참전하게 되었는데 두두두둑 소숙방은 집 밖까지 따라 나가다가 통곡하다 혼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의 원인이 또 발생한 거야. 전쟁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잠깐만 돌아볼게요. 두 번째 사건까지 밝혀졌으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나가서 남편이 이제 군대로 끌려간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에 지금 뭐가 잡히고 있니? 공통점이 잡힌 거지. 이 공통점이 잡히나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마음대로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 부모님하고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민균이가 어디 가서 예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정말 착해 참하고 예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어머니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러면 보통 내 눈에 늑이 들어. 보통 그러진 않죠. 좋은 아이겠구나 하면서 믿어주고 그치? 물론 부모 간의 대화도 필요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어떤 때라고? 가부장 시대였어. 가부장 시대는 결혼 누가 시키는 거야? 부모님, 아버지가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두 사람이 왜 시름시름 알았어? 만나면 되는데 왜 시름시름 알았어? 허락되지 않은 교제였잖아. 즉 교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가부장 시대. 그렇죠? 무슨 조건이야? 사회적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전쟁 났잖아. 사회적 조건이잖아. 즉 인간적 장애물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챙겨주시면 되겠다. 됐지? 다시 가. 그래서 통곡하다 혼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불쌍히 여기고 있죠. 위생이 말을 달려 집에 가보니까 장군이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생은 일단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랑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하고 온 거죠. 위생은 마음이 극도로 허한 데다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람과 서리를 맞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겠지. 장군님, 당신의 자제분께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어느 날 군대가 흥부, 여기서 뭐뭐부라고 하는 거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흥부에 이르렀는데 병이 매우 위독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위생은 이번에 시 한 편을 써서 붙이죠. 그러면 2번 시 2번 됐죠? 참고로 이거는 누구한테 보낸 시였더라? 소숙방이 위경천을 향해서 쓴 시죠? 근데 이거는 위경천이 소숙방을 향해서 쓴 시겠네요? 그러면 공차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지? 똑같은 삽입시지만 방향성이 달라. 갈게. 설이 가득한 외로운 성에 군대 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뿔피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 와우. 이번엔 감각이 지금 몇 개째냐? 생각해보자. 설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아차거잖아. 추운 거잖아. 무슨 심상이야? 촉각. 달빛, 시각, 뿔피리, 소리, 청각. 공통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있다. 됐지? 그런데 외로운이란 단어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고요. 등불 앞에서 괴로이 강남의 밤을 생각하노라니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누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외롭다, 울다 라고 말했으니까 슬픔이라고 똑같이 가져가면 돼. 그쵸? 그리고 그 녀석의 정체는 뭐예요? 그리움도 맞아. 그런데 이거는 문제 내기 되게 좋은 지점이야. 왜냐? 이거는 공이기도 하면서 차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게 일단은 그리움이라는 공통점은 보이잖아. 근데 그리움의 대상이 얘는 님이 그립다고 말하는 거라면 지금 얘는 뭐가 그립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본 장면. 강남의 밤이 생각나는데 초나라로 가고 싶대. 그건 뭐야? 고향이잖아. 고향에 대한 그림을 말하고 있다. 됐어. 그런데 또 따져볼 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야? 아니거든? 왜? 고향이 지금 내가 왜 그려온 거야? 내 집에 좋은 컴퓨터가 있어서야? 그럴 리가. 뭐가 있어서야? 소수빵이 있어서잖아. 그러면 이건 결국 또 님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오케이.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란 정서가 기초하다고 있다. 얘들아, 그래서 문제 몇 번이더라? 뒤에 3번 문제 있지? 본문의 3번 문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 문제잖아. B는 A와 달리 자연문의 모습을 통해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위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예스. 그치? 고향에 대한 그림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문제는 디테일하게 안 풀게요. 자, 12번이 나왔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군마관에는 또 이제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뭐 어떤 느낌이면 그 지통실이라면 좀 그렇고 그 통제실 같은 느낌인 거 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약간 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글귀나 좀 쓰는 애들이 모여있는 군망인가 봐.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김생은 위생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는 떠나지 않고 챙겨 죽으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러던 중에 금란선, 마지막에 부채선자예요. 부채를 뺏어서, 부채 이거잖아. 쫙 펼치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부채. 펼치면 이제 공간이 나오잖아. 거기다 시를 한 편 써주는 거지. 어머? 또 시네? 그러면 시 3번. 이건 누가 누구한테 써주는겨? 김생이 위생한테 쓰는 거죠. 야, 그러면 아니 이게 느껴지지 않냐? 이 둘은 공차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녀석 맞지? 그치? 근데 이거랑 이것도 지금 느낌이 다를 거야. 그렇지 않겠냐? 이거 내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한 거죠, 지금 문제가. 가자.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차게 우는 백마 타고서 용검을 휘둘러 누란 적군을 쳐부술 날 그 언제론가 힘차게 우는 백마. 똑같이 다감심. 됐지? 세 작품의 공통점이네, 그죠? 백마인 건 시각으로 알고 힘차게 우는 건 청각으로 알 테니까요. 됐어? 그런데 이 녀석이 정서가 슬픔이야? 아니죠. 약간 뭐랄까? 기계? 뭔가 힘차는 느낌? 그죠? 우리를 누가 상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가을바람은 만리밭 변방에 불고 피리소리에 강남의 조각달 손으로 가는. 이것도 그냥 봐봐. 바람, 촉각, 피리소리, 청각, 조각달, 시각, 서늘하다, 촉각, 다양한 감각성 신상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은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뭔가 오케이. 사나이다운 기계를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잊고, 오케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멋지게 사건 해결해내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지. 됐어요? 그럼 이거는 또 봐봐.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문제 내기 좋은 지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지금 이 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먼저 보라고 해, 맨날. 문제부터 맨날 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문제를 볼 때 피상적으로 문제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녀석은 A, B를 비교하는 문제를 그냥 대놓고 낸 거잖아. 그치? 그럼 A, B가 뭔지 빨리 보고 시간의 비교네 라는 걸 눈치챘다면 그 시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아예.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릴 것이다. 그렇죠? 작품 천천히 다 감상하고 훌륭한 이야기였어. 혹은 이거 뭔 소리야? 한 다음에 문제를 새로 시작하면 그건 새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비교할 생각하면서 지금 봐봐. 선생님이 선지에 나오지 않은 얘기까지 다 해버렸지. 비교하면서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의 속 위생이 웃으면서 말하죠. 자네의 실은 이렇게 호방하다. 이거 호방하다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 아까. 이거 호방한 거죠. 그렇죠? 호방한데 나는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내니 우리 생각은 참 다르구만 하고 웃고요. 위생의 맥은 점점 끊어져 갈 듯 해지고 있고요. 점점 아프다가 결국에는 사망합니다. 좀 약간 허무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받은 소수방도 슬퍼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위경천전이라는 말이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설 파트의 첫 번째 문제 세트니까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문제 4개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본문 문제 4개가 일단 얘들아 소설 튀어나왔어. 그러면 문제화 될 요소들이 뭐지? 첫 번째
소설이 튀어나왔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까? 1번. 서술상 특징 내겠지. 2번. 인물, 사건, 배경 가지고 내용 이해하는 문제 내겠지. 3번. 소재나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겠지. 4번.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를 낼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뻔해야 돼. 안 뻔하면 안 돼. 뻔한 차원에서 1번 이건 문제를 순서만 바꿔놓은 거야. 그지? 소재의 의미 파악 문제를 첫 번째에 냈어. 딱히 어려운 문제 아니지? 넘어갈게. 두 번째 문제는 위생은, 소숙방은, 위생의 부모는, 소숙방의 부친은 이러면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정서태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는 유형이잖아. 근데 오케이. 풀면 돼. 풀면 되는데 3번을 조심하자 이거야. 3번 보시면 위생의 부모는 소숙방의 부친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을 돌려. 자, 틀린 거 뻔히 보이지? 우리가 지금 지문을 천천히 분석하면서 읽었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읽으면 알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것인가를 깨달아 달라는 얘기야. 사건 전후관계 잘 보라고 했어. 아까 우리 분명히 출발은 누가 먼저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다? 소숙방의 집에서 먼저 출발했겠지. 그러니까 먼저 도착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장면은 소숙방이 나중에 등장을 하잖아. 오케이? 자, 구분 잘해. 부친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상대방을 설득할 마음을 따로 먹었었다. 시간상으로는 뒤지만요. 구분 잘해라. 조심해. 단어만 이거 선생님 잘 써놓으라고 했어. 이걸 잘 써놔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이 전체에서 필기를 한 개만 남겨야 된다면 하면 난 요걸 남길 거야.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알겠지? 이거는 분석지 보면 다 나와 있어. 괜찮아.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까 방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작품의 선지 요소들을 미리 뽑아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에서의 이야기는 너무 쉽지? 참고로 이건 디테일 싸움 문제잖아. 1번 선지 봐봐. A. 소상국 집에서의 만남이 위생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아니,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연히 만났다잖아. 이게 어떻게 의지야? 너무 쉽죠? 그래서 디테일 싸움 잘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경천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됐죠? 넘어갑니다. 바로 간다. 다음 작품. 아, 목 아파. 달천 몽유록 합시다. 자, 영상을 끊어가자.